안녕하세요. 저는 대성학원 본원을 졸업한 최하늘빛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계속 꿈꿔왔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실제로 입학하여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서 정말 꿈만 같고 즐겁고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원래 하던 대로 학원에 등원을 해서 루틴대로 공부를 하였고 조금 일찍 집에 가서 다음날 이제 수능 날에 해야 될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적어 놓았고 그거대로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전날 적어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수학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 국어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사탐이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문화 중에 이슈가 됐던 그 문제가 저도 시험장에서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사탐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조회 시간보다 조금 일찍 등원을 해서 전날에 못했던 문제나 아니면 국어 지문을 푸는 등의 예열 학습을 했고 그 다음 조회를 마친 후에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좀 많이 들었는데 대성학원 수업이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선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학은 뭐 컨텐츠 중에 개인 자습인데 그 컨텐츠 풀이를 해준다든지 뭐 선생님에 따라서 꼭 필요한 수능에 출제될 것 같은 문제들에 대한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해주신다든지 등의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들은 처음 재수 시작했을 때 다 듣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했어서 이제 수업을 오전에는 많이 듣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남은 수업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는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원을 하는 식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에 잘 짜여진 수업 체계와 그리고 그 수능 전에 강목 K가 수학, 국어, 영어가 다 강목 K가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거를 이제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식으로 매주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걸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좀 수업을 들어보다가 자습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면 좀 줄여보는 식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수업인데 처음에 그냥 자습 시간을 채우려고 못 들으면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는 수업을 듣고 이제 마지막 수능 막바지로 갈수록 좀 자습 시간을 늘리는 형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라기보다는 한번 이제 공부를 사실 놓은 적은 없었는데 멘탈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가지고 육모, 구모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어느 순간 수능을 이렇게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시기가 한번 왔었었는데 그래서 막 그때는 정말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멘탈이 안 좋으면은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담임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막 30분 정도라도 나누고 다시 집중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저는 담임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취약 과목은 수학이었는데 이제 현역 때도 그냥 재수를 결심한 이유가 거의 수학이라고 할 만큼 원래 수학이 가장 무섭고 못하는 과목이었어요. 저는 일단 재수를 시작할 때 완전 수학을 그냥 나는 완전 노베이스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래 초반에는 다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다 수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재수고 현역 때 다 공부를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하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원래 못했으니까 정말 개념을 그냥 완벽하게 처음부터 아는 것도 다시 하고 기출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제가 현역 때 진짜 기출을 많이 안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재수 때는 거의 구모까지도 기출을 가져가서 기출을 계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무 위주로 학원에서 대성학원 콘텐츠인 강목회의나 이런 실무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실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현역 때는 거의 못 보는 문제가 많고, 마지막 문제나 뭐 어려운 문제는 아예 버리는 식으로 했었는데,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연습을 엄청 오래 했었어요. 네.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6평 전에는 개념과 기출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6평 이후에 조금 이제 심화 문제나 대성학원의 조금 어려운 컨텐츠들도 같이 풀면서 기출을 계속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구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기출이나 공부를 했던 것들을 적용해보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을 해갔던 것 같고, 그 국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출을 3월부터 6월까지 기출을 많이 했어요. 거의 기출만 공부를 했고, 기출과 이제 학원에서 같이 주는 컨텐츠 정도?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제 육모 이후에 국어는 조금 일찍 실무를 시작했어요. 육모 이후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는 실무를 많이 풀고 기출은 계속 같이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영어는 학원에서 주는 콘텐츠 그냥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사탐도 처음에 육모 전까지는 개념을 다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부족했던 거 채우고, 그 다음에 육모 이후부터 실무 풀고 뭐 기출도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100일 전에는 마음이 조금 급해져서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되게 얼마 안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가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 달 직전이 아니고 100일부터 한 30일 그 정도까지는 좀 자습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일찍 오고 1시간 정도 아마 늦게 갔고, 그리고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불안함과의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안 적어놓고 까먹으면 그게 되게 찜찜함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수능 전까지 하는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거기서 못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다 보고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좀 마음의 안정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꼭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뭘 해야 한다 싶은 것들을 다 메모를 해두고 그걸 틈틈이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엔 이걸 하고 다다음 주에 이걸 하고, 조금 더 그렇게 그냥 잡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능 전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만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너만키가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너만키가 그 딱 단원이나 뭐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중에 중등기하라는 테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도형에서 알아야 되는 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꼭 그 수원 수투에 대한 그 단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테마들을 정리를 해놓아서 이제 또 그거는 수능 전까지도 이제 뭔가 그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꺼내서 보기에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만키 콘텐츠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답노트를 처음에 사실 수학은 학원에서 나눠주는 거나 뭐 기출이나 사실 문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냥 노트에 정리를 하기에는 그냥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 문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실수는 다 정리를 해놨고요. 실수 뭐 이걸로 잘못 봤다, 아니면 뭐 여기서 계산을 틀렸다, 이런 걸 다 적어놔서 그거를 수능 전날에 실수만 다시 보고 아침에도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이런 거 다시 보는 식으로. 수학은 아마 문제는 정말 중요한, 선생님이 막 이 문제는 꼭 알아야 한다 강조하시는 문제 정도만 이제 문제 오답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실수나 뭐 개념, 잘 모르는 개념을 이런 개념을 이렇게 착각했다, 이런 착각했던 개념들을 적는 식으로 오답 노트를 썼었고, 국어도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국어를 이제 그냥 문제를 적는 건 다 의미가 없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생각은 맞았고 아니면 그 생각은 이래서 틀렸고 이게 맞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국어는 글이고 이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잘못 생각했었는지 그런 거를 정리를 했었어요. 영어도 오답 노트를 했는데 영어는 그냥 따로 적지 않고 표시를 해두고 접어두고 해놓고 다시 싹 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사탐은 오답을 진짜 열심히 했고 사탐은 문제를 다 적고 그냥 다시 보고 이거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했습니다. 그 수능이 끝나고 재수를 결정할 때까지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그냥 가는 게 맞는지 1년 더 해서 뭐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 뭐 이런 진짜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걸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었고 정말 너무 외로운 그런 싸움이었고 저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학원에서 막 공부하다가 울고 막 밥 먹다가 울고 진짜 너무 많이 울고 진짜 힘든데 그 힘든 과정에서 정말 자신을 믿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면 결과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결과를 많이 의심을 했었거든요. 막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고 결정을 했다면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